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라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천만 시민이 낸 것을 특정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건데 절차를 다 지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자체는 시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냥 혈세를 그냥 아무 때나 쓰겠다 이런 표현밖에 의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후세들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상당히 이제 강한 톤으로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치권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은 뭐냐면 여야 가리지 않고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 성과에 연결이 되니까 각을 세울 이유가 없고 각을 세우면 오히려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이 오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저거를 비판하는 비판 포인트를 잘 들으시면 경제성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이 과연 수요가 있는 거냐, 수요도 네. 없는데 경제성 좀 하는 것은 결국은 돈 낭비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논리는 뭐냐면 바로 경제성으로 따라가면은 지역 낙후는 더 심해진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지역에 인구가 없으면 당연히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으면 경제성이 창출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은 계속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의 범위를 뛰어넘자라고 하는 차원의 취지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경제성의 논리를 비판을 하면 제가 볼 땐 그건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공전되는 논리인 것 같은데 쉽게 제가 얘기해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고속도로라도 수천억이 드는 그런 사업이더라도 저 해야 개인적으로는 된다. 비판 포인트는 그게 네. 아니고요.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왜 자꾸 도로나 철도나 이런 어떤 SOC로만 그럼 가려고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산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에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 어떤 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왜 그게 꼭 도로 깔고 철도 놓는 것이야만 되는 거냐. 이건 한번 정책적으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오늘 선정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SOC 거의 아닙니까? 대부분이 SOC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럼 지역균형 발전을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좀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KTX가 생기면서 외려 서울에 그 백화점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한 2시간만 오면은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 한번 돌고 쇼핑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 서울에 있는 그 대형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내려가는 것이 더 지역 낫다. 상권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김종배 평론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낫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게 쭉 설명을 하는데 4대강 사업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냐면 SOC 외에 R&D 투자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금 의견이 올라오는 지방에서 방식으로 정부로. 예, 그걸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한 거고 그리고 환경이나 의료, 교통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그러니까 SOC 뿐만이 아니라 또는 SOC와 관련이 있더라도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막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사안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는 결국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미 나왔었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그렇죠.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막을 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4대강 사업도 너무 폄훼되는 게 있는데 이 겨울 가뭄에 그래도 4대강 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좋은 곳은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총선을 겨냥한 지금 발표가 아니냐라는 그 정치적인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피해가기는 일단 어려울 것 그러면 이렇게 그 논란이 많은데 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느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아주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그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성으로만 이제 이거를 논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차원인데 아까들 다 말씀하셨지만은 역대 정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있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1조 원이 이제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이제 좀 많았었습니다. 60조 원이 넘었고 박근혜 정부 23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금 24조 원 정도 됐습니다. 자, 뭐 지금들 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네.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사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감으로써 결국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아까도 저희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방에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이를테면 주변에 이렇게 수용을 한다거나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이 풀리면은 부동산 값을 올리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정책이 면밀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픽 설명 잠깐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29조 원이라는 거는 오늘 발표 이전까지 계산한 겁니다. 17년, 18년까지 29조 원이고요. 오늘 24조 원 더 해야 되는 거죠.